매년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 월급인데 770이 77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있죠. 예, 요게 뭐냐면 가족수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어디 있더라. 보기. 그래서 얼마부터 세금 내냐면 106만 원부터 세금 내요. 106만 원에 혼자 사시는 분. 그러면 얼마 정도 떼어라? 1040원. 그 다음에 뭐 결혼하셨거나 아니면 자녀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얼마부터 세금 내냐면은 여기 보시면 134만 원부터. 네, 이런 식으로 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이 총 3명. 근데 돈 벌면 안 돼요. 나이도 있고 그건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어쨌든 가족이 3명이신 분들은 172만 원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0만 원을 번다. 근데 혼자 산다. 그러면 74,350원 띄면 되고, 결혼했는데 배우자분이 집에서 잠깐 쉬고 계신다. 그러면 56,850원. 그 다음에 자녀가 있다. 그러면 31,940원. 부모님 모시고 계신다. 그러면 21,440원. 이런 식으로 그 인원수에 맞춰서 세금을 띄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한 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까지 있냐면 1,000만 원까지 있어요. 1,000만 원 버시면 혼자 사시면 150만 원이 세금입니다. 소득세만이에요. 다른 거 아직 안 한 거예요. 4대 보험 이런 건 다 빼고 소득세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근데 연말정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 띄면 세금을 일부 돌려받거나 내더라도 많이 내진 않을 것이다 라고 국가에서 평균치 잡은 거지, 이거 내고 끝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이 사람 얼마 벌고 혼자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많이 받으시는 게 한 250만 원 전후라고 보면 250 정도 받으면 250 받으시면은 여기 있네요. 한 달에 저기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한 35,000원 정도, 35,6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세금을 띄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47페이지 기타 소득. 저희 이론 2개 나온다 그랬어요. 맞죠? 요 파트에서. 근데 문제는 하나입니다. 범위는 겁나 넓고, 문제는 무려 몇 문제 나와요? 2문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뭐 따로 이렇게 막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고 이런 행동은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 아니어도 할 거 천지잖아요, 저희가.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447페이지 보시면은요. 447페이지 보시면 80% 필요경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뭐냐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비용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썼든 안 썼든 기타 소득은 비용으로 빼줘요. 여긴 이제 기타 소득 파트예요. 447페이지. 기타 소득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에요. 아까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 그랬죠. 기타 소득은 대부분 잠깐 돈 받고 땡.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복권 당첨금. 왜냐면 우리 복권 당첨되면 뭐 연금 복권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복권들은 당첨되면 한 번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타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요즘에 그 경쟁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순위하고.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저분 있죠. 임영웅 씨라고 있었잖아요. 임영웅 씨가 1등 했죠. 그때 상금이 1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1번에. 순위 경쟁에서 1등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80%를 빼고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 빼는 거예요? 8천만 원을 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우리 저기 기타 소득세는 20%예요. 그래서 2천만 원에 20%니까 세금을 얼마 내신 거예요? 400만 원.
근데 정확하게는 440만 원 낸 거예요. 왜냐면 소득세가 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라고 있어요. 요거는 소득세의 10%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의 10%니까 얼마예요? 40만 원. 그래서 440만 원 빼고 나머지 돈을 상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요 당시에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 많이 했냐면 자기가 세금 뗀 거 메꿔서 1억을 부모님한테 드렸다. 그럼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세금으로 엄청 많이 떴나 봐. 440만 원 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주긴 하는데 뭐 이거 2번은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80% 뛰겠다. 근데 저희 시험은 80%보다는 그 밑에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그래서 그 남들 앞에서 고용관계 없이 강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60% 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 받았으면 자기가 썼든 안 썼든 60만 원은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쁘지 않죠? 맞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요런 데 나가서 뭐 심사하시거나 받는 보수 같은 거. 그래서 뭐 우리 100분 토론 같은 데 보면 저기 뭐냐 전문가분들이나 정치인분들 나오시죠. 그런 분들 돈 받으면 거기에서 몇 프로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60%. 그 옆에 보시면 실제 소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소요 경비가 60% 넘을 일이 많지 않아요. 진짜 멀리서 오는 거 아닌 이상 이 사람이 100만 원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왔어. 이런 뭐 특수한 케이스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60%보다는 적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 공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전문가 분들이 돈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60%.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리 TV 보다 보면 뉴스 보다 보면은 전문가분들 잠깐 나와서 얘기하고 끝나는 거 있죠. 그게 50인가 100 받는데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아는 분한테 들은 얘기가 한 그 정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몇 프로 빼주겠다? 60%. 그 다음에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그래서 뭐 원고료나 저작권 사용료나 뭐 미술음악 이런 것들도 60%. 그 다음에 3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원래 종류 외워야 되는데 우리 이거 아니어도 외울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린 간단하게 이렇게 외울 거예요. 무슨 권으로 끝나면 기타 소득이다. 그리고 몇 프로 빼준다? 60%.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48페이지는 실제 비용만 빼주는 건데 뭐 저희 시험에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상금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실제 내가 쓴 돈에 대해서만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13번이에요. 참고로 뇌물 받다 걸리면 기타 소득으로 세금 냅니다. 뇌물 받다 걸리면 안 걸리면 땡인데 뇌물 받았다 걸리면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뇌물 받은 거 압수도 당합니다. 맞죠? 그래서 뇌물은 안 걸리면 땡이에요. 그래서 거기 뇌물 및 알선수재, 배임수재라고 있어요. 그래서 알선수재는 말 그대로 알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줄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였었냐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과거에 내가 일자리 정직원으로 넣어줄 테니까 1,000만 원만 줘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 게 이제 알선수재. 그 다음에 배임수재는 그 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선수재는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거고 배임수재는 그 돈 받으신 분 있죠. 그게 이제 배임수재입니다. 그래서 알선은 잘 봐주세요 하고 돈 받은 거고 배임수재는 자기 그 일 처리를 해달라고 청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뭐 누구누구가 잘 봐달라고 얼마 줬다 그런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결론은 알선수재나 배임수재나 뇌물이에요.
그래서 뇌물 받으시면은 기타 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위에 보시면 10번에 복권 당첨되시면은 내가 복권을 산 금액만큼만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로또 복권을 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10만 원이 당첨이 됐어. 근데 나는 복권을 10,000원어치만 샀어. 그러면 10,000원 빼고 나머지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많이 빼주는 건 아닙니다. 이쪽은. 그래서 내가 산 만큼. 그리고 복권은 1인당 얼마까지 되죠? 10만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로 많이 빼야 10만 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법에 걸려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로또 당첨돼갖고 가서 나 100만 원어치 샀는데 1등 당첨됐어요. 이러면 그 사람은 법 위반한 겁니다. 왜냐면 로또는 1인당 얼마까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10만 원까지.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비과세 기타 소득에 보시면 거기 3번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종업원이나 요런 분들이 직무 발명을 하게 되면은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나 뭐 아니면 뭔가 발명해서 회사에 플러스 혜택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사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500만 원까지는 괜찮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요것도 외울 거예요. 복권 당첨금은 아까 제가 20%라 그랬잖아요. 네, 20%인데 3억 넘으면 30%예요. 무슨 뜻이냐면 로또 1등으로 만약에 내가 10억에 당첨이 됐어요. 네, 그러면 요 10억에 대해서 요렇게 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냐면 3억까지는 20%만 세금 내요. 그래서 6천만 원. 그리고 3억 원 넘는 7억에 대해서는 몇 프로 계산해요? 30%. 그래서 2억 1천만 원. 그래서 결론은 2억 7천만 원이 세금입니다. 10억 되시면. 요건 소득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방소득세 얼마 있어요? 2,700만 원. 그래서 결론은 한 3억 정도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로또 1등 되면 그냥 간단하게 30% 세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억 정도 되면은 한 1억 5천보다는 적게 한 1억 2천 정도. 그 다음에 한 20억 되면은 한 6억 정도가 뭐예요? 세금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많이 뛰는 것 같아요. 저는 40% 뛰어도 괜찮으니까 1등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인생 역전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좀 더 편하게 산다지. 왜냐면 요즘 1등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거든요. 혼자 당첨돼요? 여러 명이 당첨돼요? 여러 명이 되잖아요. 그 혼자 되면 100억 넘어요. 매번. 근데 뭐 10명, 15명, 2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5억이 될 때도 있고 10억이 될 때도 있고 20억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1등 될 때 몇 명이 되느냐 그게 좀 중요하긴 하죠. 막말로 최근에 2등 당첨이 1200명인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2등 된 사람이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밖에 안 됐대요. 당첨금이. 원래 2등 되면은 평균 1억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1억보다 좀 더 크거나 1억보다 좀 작거나 그랬는데 5천만 원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우리하고 관련 없고요. 그리고 저거 잘 봐두세요. 뇌물하고 알선수재, 배임수재는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그래서 합쳐서 세금을 내게끔. 근데 왜 종합과세로 하냐면 종합과세로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낼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종합과세라는 거는 여러 가지 돈 번 것들을 합쳐서 뭐 내라? 세금 내라. 가끔씩 진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뇌물은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 걸리면 땡입니다. 뭐든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좋은 거는 많이 알리고 나쁜 거는 안 걸리면 장땡이에요. 근데 걸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임씨 아저씨 있잖아요. 네, 가수분. 네. 큰일 난 게 아니라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상은 했는데 예상한 만큼 딱 하셨더라고요. 네.
자기 돈 벌어준다 그러니까 홍보해줬잖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 대단한 것 같아요. 30억이 50억 됐을 때 나 같으면 뺄 것 같은데. 근데 못 뺀대요.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 한 애들 얘기 들어보면 잃는 이유는 하나래요. 언젠가는 올라간다라는 거 아는데 못 버틴대요. 죽어도 못 버틴대요. 예. 왜냐면 그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해서. 그리고 몇 억씩 잃은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또 능력들 되니까 또 어떻게든 갚더라고요. 뭐 부모님이 갚아주시든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을 빼든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별표 3개 치세요. 나중에 외우긴 할 겁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이 안 되면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은요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종합과세로 갈 거냐 분리과세로 갈 거냐 요 두 가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면은요 우리 기타 소득이 20%라 그랬잖아요. 몇 프로라 그랬어요? 20%.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율이 6, 15, 24, 35, 38, 40, 42, 45. 그러면 어떨 때는 종합과세로 가는 게 좋냐면 요거일 때 내가 세금 계산을 해봤더니 나는 6이나 15%만 내면 돼. 그러면은 합쳐서 내는 게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세율이 뭐 하니까요? 적으니까. 근데 나는 소득이 높아서 이만큼 내야 돼. 35% 내야 돼. 그러면 당연히 35%가 세요? 20%가 세요? 35%가 세잖아요. 그러면 센 거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금액이 적을 때는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가 더 유리하다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야. 그러면 분리과세가 더 유리해요. 왜냐면 세율이 적으니까. 근데 나는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야. 그러면 종합과세가 유리한 거죠. 왜냐면 세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그 세율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요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원래 원칙은 5만원 이하까지 세금 안 내거든요. 그래서 5만원 이하까지 세금 안 내는데 그래서 로또 복권 4등이 얼마예요? 5만원이에요. 4등 당첨금이 5만원이에요. 왜냐면 4등까지는 뭐 안 내게 하겠다? 세금 안 내게 하겠다. 근데 최근에 또 생긴 게 이게 올해 생겼어요. 네. 건별로 200만원 미만은 세금 안 내도 돼요. 원래는 5만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로또 복권 3등이 당첨이 됐는데 당첨금이 180만원이야. 그러면 세금 안 떼고 다 받을 수 있어요. 200만원 넘었어. 그러면 또 세금 계산해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별로 200만원은 좀 봐두세요. 이거 올해 바뀐 거라 한 번 정도는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돈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당첨금 받는 날 있죠. 당첨금 받을 때에 세금 띄고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451페이지 위에 보시면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되고요. 대표적인 게 학원 강사. 네,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시간 강사.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에요. 정치인분들이 TV에 나오거나 특강 가거나 이제 요런 게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뭐 거기까지는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460페이지. 460페이지 보시면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라고 있는데 결손금과 2월 결손금 좀 봐주세요. 여기도 한 2, 3년에 한 문제씩은 나오는 파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결손의 뜻이 뭐죠? 결손금. 결손금의 뜻은 결과적으로 뭐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결산한 다음에 손해 본 거를 무슨 금이라고 하세요? 결손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본 거니까.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은 작년이나 예전에 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손금은 일반적으로 결손금 그러면 올해 손해 본 거고요. 2월 결손금 그러면 과거에 손해 본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당연히 손해가 안 나는 게 좋은데 계속 연속적으로 매년 손해보는 회사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결손금은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15년이에요. 얘만. 네, 다른 것들은 뭐 길어야 뭐 10년이나 아니면은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결손금은 15년 전 거까지 빼줄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본 게 있다 그러면은 몇 년 전 거까지 빼줄 수가 있다고요? 15년 전. 그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요. 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공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순서 있거든요. 요거 때문에 제가 순서대로 외우시라 그러는 건데 우리 종합소득이 이렇게 돼요. 이자, 그 다음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 순서거든요. 근데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저것 때문에 중요해요. 딴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지문 한번 봐보실래요? 지문에 보시면 여기 사업이죠. 여기 잠깐 봐보세요. 여기 순서가 사업 다음에 어디예요? 근로. 그 다음에 연금, 기타. 그 다음에 이자, 배당. 거기 보시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순서가 뭐하다? 중요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는 게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 순서 잘 기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순서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461페이지 보시면 저희는 옛날 거는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뭐 옛날 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거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 위에 보시면 2020년 이후로는 몇 년까지 빼주겠다? 15년까지는 빼주겠다.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길게 이제 빼주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461페이지 보시면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다음 순서로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부동산 관련돼서는 공제를 해주신다고 되어 계세요? 안 해준다라고 되어 계세요? 안 해준다라고 거기 461페이지 진한 글씨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빼주겠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안 빼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넘어오세요. 467페이지. 그래서 이론은 빨리빨리 하고 뒤에 가서 문제를 더 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또 보시면은요 467페이지 거기 보시면 인적공제라고 있어요. 무슨 공제라고 있으세요? 인적공제. 그래서 그 인적공제 잘 봐주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인적공제에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물적공제라고 있고 교재는 468페이지.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가 치시냐면은요. 저기 468페이지 보시면 기본공제에 인당 150만 원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당 얼마라고 있으세요? 150만 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쭉 있는데 우리가 요 기본공제에서 아셔야 되는 건 요거 두 가지 외우셔야 돼요. 하나는 나이.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공부할 때 나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이 그러면은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래서 몇 살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나이 무관이신 분들이 세 분 있어요. 배우자랑 장애인이랑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분들은 나이랑은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 버냐 안 버냐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돈을 버시느냐 안 버시느냐 요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소득이라고 하는데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이자나 배당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이자나 배당 받으시는 분들은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월급으로 나오면 500만 원 이하고요. 아까 제가 500만 원 이하면은 얼마 뗀다 그랬죠? 70% 뗀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같은 말이에요. 네, 뭐가 같은 말이냐면은 근로소득 금액하고 총급여 500만 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50만 원 이하. 150만 원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 이하.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요거 가지고 계속 구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된다 안 된다, 나이는 몇 살이면 되냐, 몇 살 넘으면 안 되냐, 이거 가지고
계속 구별하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468페이지 보시면 배우자는 나이는 상관없어요. 네, 나이는 상관없는데 뭐 버시면 안 돼요? 돈 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 빼놓고는 돈 버시면은 공제를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거기 보시면 저기 그 직계존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계존속 그러면 부모님을 뭐라고 하세요? 직계존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한자적인 용어 같은 것들도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직계존속 그러면 부모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직계비속 그러면 누구예요? 자녀예요. 근데 세법에서는 부모님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직계존속. 그 다음에 자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직계비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존속하고 비속의 차이점 그런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는 일단 20세 이하랑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저기 뭐냐 20살 넘으면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위탁아동은 18살 미만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 위탁아동이라 그래서 아동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469페이지 보시면 추가공제라고 있어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가 안 되면 안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경로우대공제라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데 그 부모님이 70세까지 넘으셨으면은 1인당 100만 원을 더 빼줘요. 그 다음에 자녀나 부모님이나 본인이 장애인이실 경우에는 1인당 얼마씩을 빼줘요? 200만 원.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랑 한부모 공제 잘 봐두세요. 여기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위에 거는 솔직히 구별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밑에 거는 어떨 때 하는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당연히 여자분만 됩니다. 부녀자니까. 그래서 여자분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3천만 원 이하예요. 거기 써 있어요, 교재에도. 그래서 3천만 원이 넘으시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근로소득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총급여로 치면 한 4,100만 원 정도. 4,100만 원 이하이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리고 여기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제가 앞으로 써드릴 때 소득 금액이라고 쓰면은 뭔가를 뺀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뭐 급여나 소득이라고 쓸 때 있거든요. 요거는 아직 안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총급여 4,100만 원이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연봉. 그래서 연봉이 정확하게 하면 4,170인가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4,1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 시험에서 뭐 4,130 이렇게 내진 않으니까. 그래서 4,100만 원 정도
넘냐 안 넘냐,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첫 번째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래서 이거를 그 뉴스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맞벌이 공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맞벌이 공제란 용어는 없어요. 근데 맞벌이 공제라고 써주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떻죠? 쉽죠. 그래서 맞벌이 공제라고 쓰긴 쓰는데 원래는 없는 용어예요. 기자들이 그 일반 분들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만든 용어예요. 원래는 부녀자 공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우자가, 아이고, 자자 빠졌구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꼭 요걸로 올라가 계셔야 돼요. 세대주.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요럴 경우에 이제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부모 공제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됩니다. 사람으로서 직계 비속,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부모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양쪽에 다 들어가시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부녀자 공제도 되고 한부모 공제도 가능할 때는, 요때는 한부모 공제만 가능해요. 둘 다 해주진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둘 다 해주면 남자가 싫어하잖아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두 가지 다 돼. 근데 남자라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안 돼. 이러면 또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겹치는 여성분들이 계시면 한부모 공제만 가능한데, 왜 그러냐면 거기 잘 나와 있는데 부녀자는 50이고요. 한부모는 100만 원이에요. 두 개 중에 많은 쪽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실기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딴 쪽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 469페이지 인적공제 관련 사항이라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 그리고 그 무조건 동거하고 계셔야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형제자매는 무조건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원칙은. 뭐 특별한 케이스로 따로 사는 것도 인정을 해주긴 하지만 일단 원칙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거기 밑에 보시면 배우자 및 직계 비속 입양자. 예, 입양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요. 이게 뭐냐면 따로 살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주말 부부 아니면 뭐 자녀분이 학교 때문에 떨어져 살아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공제돼요. 근데 형제자매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동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님도 따로 살고 있어도 되는데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부모님은 국외는 안 돼요. 자녀는 국외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그 뭐냐 기러기 아빠라 그래서 아빠는 한국에서 돈 버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외국에서 유학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거 연말정산할 때 공제돼요. 나이만 안 넘으면. 근데 나이 넘으면 안 됩니다. 20살.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돼요. 취약, 질병, 그 다음에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했을 때 잠깐 이렇게 따로 있다가 다시 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제 대상자의 판정 시기라고 있는데요. 요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공제 대상자의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이 언제냐면 12월 며칠이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 문제 중에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혼했다, 이혼 소송 중이다 이렇게 연속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혼했다 그러면 배우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혼 소송 중이다 그러면 아직 이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있는 겁니다. 따로 살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률론이에요. 예. 혼인에는 법률론이 있고 무술론이 있죠. 사실론 있죠. 사실론이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거 인정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법률론 기반으로 법이 대부분 다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론에서 문제 생겼을 경우에는 이거 관련돼서 법정으로 다퉈봐야 알아요. 네, 근데 인정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법률론이 좀 더 센 나라라. 그래서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사망하시거나 장애 치유되셨을 때 요때는 언제로 보냐면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장애 치유 전일까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1월 1일 날 사망하셨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이분은 12월 31일 날까지만 살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까지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 날짜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언제 돌아가셨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요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날 사망하셨으면은 12월 31일까지는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저기 뭐냐 의료 잘 되어 있어서 수술 받아서 장애 치유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거 그 분들도 이제 장애 치유 전날까지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써놓긴 했는데 결론은 당해 연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써드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올해 사망했어. 그러면 올해까지는 공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1월 1일 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월 1일 날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전날까지기 때문에 12월 31일인데 1월 1일 빼놓고는 올해 돌아가셨으면 올해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밑에 세법상 연령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올해가 2023년이죠. 그러면 만약에 2000년생이 나오면 2023에서 2000년도 빼면은 이분은 23살이 되는 거예요. 월일은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연도만. 그래서 연도만으로 계산해서
요 사람이 몇 살이냐 이렇게 이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73페이지. 여기부터는 이제 소득공제예요. 네, 소득공제는 뭐냐면 소득에서 뺀다 그래서 소득공제라고 해요. 공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치가 세금에서 빼면은 세액공제, 그 다음에 소득에서 빼면 무슨 공제라고요? 소득공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지세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연금보험 내잖아요. 그러면 연금보험은 빼줍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빼줘요. 네. 그러니까 우리 4대 보험 내잖아요. 우리가 내는 게 이제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내요 안 내요? 내죠. 요거 낸 만큼 다 세금에서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빼는 건 우리가 뺄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뺄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뺄 겁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 그 다음에 뭐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 받으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참고로 저희 시험엔 부동산 관련된 거는 잘 안 내요. 왜 잘 안 내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관련된 법이 자주 바뀌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잘못 내면 모두 정답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관련돼서 뭐 안 내진 않지만 그렇게 아주 많이 내는 건 아닙니다. 그건 참고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주택자금공제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되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475페이지에 있는 신용카드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건 이제 나중에 연습을 시켜드릴 건데 신용카드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나이 X 소득 동그라미. 그러면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중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나이 그러면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런 거 적었죠. 근데 X라 그러면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드 쓰는 거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득 써드리면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총급여로 치면 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면 15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이라고 나오면 2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면 300만원 이하 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은 신용카드 공제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쓴 거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신용카드는 나이는 볼 필요 없지만 얼마 버나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신용카드에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합니다. 명의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카드 밑에 보면은 이름 써 있죠. 영어로. 네. 그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요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원래 이분들은 무조건 안 되거든요. 형제자매 카드는 100원도 안 돼요. 10원도 안 되고. 근데 형제자매가 쓴 거를 공제받고 싶어. 그러시면은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누구 카드 주면 돼요? 내 카드 주면 돼요. 왜냐면 내 카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구별을 해서 넣어도 되면은 등록하는 거고, 넣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이제 구별해서 등록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형제자매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라고 쓰여 있죠. 형제자매는 100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금액에 보시면 해외에서 쓴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으로 쓴 거 안 되고요. 보험료 안 되고, 교육비 안 되고, 세금 낸 거 안 되고, 유가증권 안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재산 안 되는데, 저기에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중고자동차는 10% 되죠. 중고자동차는 10%. 그러니까 중고자동차 살 때 카드로 사시면은 몇 프로 공제해 주겠다? 10%. 근데 아시겠지만 대부분 중고차 살 때 카드로 해요? 대출 받아서 할부로 가요? 대출 받아서 할부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왜냐면 그게 이자율이 좀 더 싸요. 그리고 중고차 파시는 분들이 카드로 긁는 거 싫어해요. 왜냐면 카드로 긁으면 뭐 카드로 안 긁어도 오픈되긴 하지만 카드로 긁으면 장난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많이 바뀌어야 돼요. 딴 걸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세금 계산해서 세금 내고, 근데 또 거꾸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속여서 세금 덜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거 안 되고요. 기부금 내거나 세금 낸 거 안 되고, 국가지방자치세 쓴 거 안 되고, 면세점에서 쓴 거 안 돼요. 시내 출국장 면세점, 기내 면세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이중공제. 이중이 뜻이 몇 번 빼준다는 얘기예요? 2번. 그래서 카드랑 의료비. 그래서 병원비는 꼭 카드로 긁으세요.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되고 의료비 공제도 됩니다. 그래서 카드나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거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랑 저기 교복 구입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랑 미취학 아동 학원비 이런 것들은 이중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돈 내실 거면은 어떻게 하시면 좋아요? 카드랑 해서 이중 공제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은 공제율이라고 있는데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쓰시면 40%, 책 사거나 하면 30%, 체크카드 쓰면 30%, 신용카드는 15%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많이 받고 싶으면 거기 밑에 써 있어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받으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는 무려 몇 프로 빼줘요? 15%. 근데 나머지는 뭐 30%, 막 40% 이렇게 빼주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까지는, 그리고 월급에 25% 넘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앞에 잠깐 보시면 내가 만약에 1년에 3천만 원 벌어요. 총급여가. 그 다음에 여기에 25%면 750만 원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신용카드로 730만 원 썼어. 그러면 100원도 못 받아요. 그리고 760만 원 썼어. 그러면 10만 원 공제 받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쓰면은 많이 공제 받는 건 맞지만
무조건 월급의 몇 프로는 넘게 쓰셔야 돼요. 25% 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25% 넘는 금액에 대해서 30% 곱하고 15% 곱하는 거지, 그냥 넘으면은 거기에 있는 금액을 다 곱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쓰실 거면은 그만큼 쓰셔야 되고,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뭐 나머지들은 나중에 연습할 때 하면 되니까. 거기 476페이지 위에 보시면 공제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근데 이런 거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이제 구별해서 넣는 연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내일 외울 거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